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외곽, 한가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가득했지만 주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 이거 이상해요. 햇빛이 너무 번져 보여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던 클로이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엔젤라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눈부셔서 그런 거 아닐까? 요즘 날씨가 너무 맑잖아. 클로이는 작게 대답했지만 눈동자에는 낯선 불안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거울 속 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마치 안개 낀 것처럼요. 그 말에 엔젤라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란 내색을 감춘 채 컵을 조심스럽게 씻으며 말을 돌렸어요. 요즘 리허설 많아서 그런가 보다. 눈도 피곤한 거지.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너 워낙 예민하잖아, 클로이. 그날 저녁 엔젤라는 우연히 딸방 책상 위에서 정밀안과 검진 안내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클로이 박이라는 이름과 함께 예약 취소, 보호자 미동반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클로이, 이거 뭐야? 너 병원 갔다 왔어? 엔젤라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혼자 예약했어요. 연습할 때 자꾸 시야가 흔들려서요. 근데 정밀 검사는 부모님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엔젤라는 한숨을 삼켰고 그 순간 불안이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클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말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가 될까봐. 엄마, 혹시 눈이 안 보이면요? 발레는 못하는 건가요? 그 질문에 엔젤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눈동자에 맺힌 두려움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엔젤라는 간신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밤 클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보이지 않게 된다면 자신은 누구가 될까? 무용수가 아닌 클로이는 어떤 모습일까? 두려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리처드는 클로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는 오후 2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아래 리처드는 안과 전문의가 건네준 영상 자료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엔 펜이 들려 있었지만 기록지는 텅 빈 채였어요. 망막 중심부의 변성이 시작됐습니다. 신경세포의 손상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상태예요. 현재로선 레버 시신경병증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끝을 맺었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속의 스캔 이미지, 마치 자신이 수없이 교육하던 강의 자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가능성은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전성이라면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 중이었을 겁니다. 색소막 변성과 시신경 손상, 증상도 전형적이에요. 유감스럽게도 미국 내에서는 완전 회복보다는 진행 억제를 우선하는 방향밖에 없어요. 리처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물리치료사로서 수많은 척수 손상 환자들을 마주해왔지만 지금은 그 어떤 기술도 소용없는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은 따갑도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의 눈앞은 흐릿했어요.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의료인 전용 포럼, 미국 안과학회 가이드라인, 임상 데이터, 논문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새벽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검색창에 청소년 시신경 재생 임상이라고 입력했을 때 반응은 적막했습니다. 대부분은 시야 보존 혹은 진행 억제였어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의료계에서도 포기한 영역이라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클로이의 인생이었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틀 뒤 리처드는 오래전 한국에서 연수를 함께 받았던 서울대 김재원 교수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는 망막신경질환과 청소년 시력 손상 관련 연구로 최근에 논문을 발표한 상태였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도착한 답장. 클로이의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유사한 환자 치료가 진행 중이에요. 조심스럽지만 시신경 자극과 미세혈관 수술을 병행한 새로운 방식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능하다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주세요. 리처드는 모니터를 바라보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표를 내려놓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걸어나가 아내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엔지, 우리 한국 가야겠어. 그로부터 2주 후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클로이의 시야는 더욱 흐려져 있었고 엔젤라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서울 대병원 안과 진료실,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술실과 이어진 응급진료구역, 긴장감이 흐르는 공기 속에서 리처드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곁에 앉은 엔젤라는 손끝으로 딸의 스카프 자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 손 안에서 구겨지도록 그녀는 그저 차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검사는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초정밀 시야 검사, 세포 전기자극 반응 측정, 유전자 배열 검사까지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과정을 따라갔어요. 신중하게 눈꺼풀을 움직이며 혹시나 미세한 변화라도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재원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망막 중심부의 손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히 양쪽 시신경 모두 완전 괴사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준비 중인 줄기세포 치료와 미세혈관 수술을 병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응은 개별차가 크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처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엔젤라는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잠잠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리처드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양안 모두 손상이 진행 중이지만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시야 보존과 혈관, 내 치료 반응이 예상보다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반응은 수술 후 일주일 그때까지는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 교수의 말은 단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의료인의 신중함과 한 아버지를 위한 확신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클로이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병실로 돌아온 클로이는 긴 검사와 진료에 지쳐 잠이 들어 있었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그녀가 평소 아끼던 발레 슈즈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엔젤라는 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물었어요. 불편한 데는 없지? 괜찮아. 클로이는 눈을 감은 채 서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만약 수술이 잘 안 되면 나는 이제 발레 못하게 되겠죠? 그 말은 작았지만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엔젤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춤을 추든 추지 않든 넌 언제나 우리한테는 클로이야. 내가 어떤 아이인지는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그 말에 클로이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점차 흘러내렸어요. 리처드는 딸의 반대편에 앉아 그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클로이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세상이 다시 환해질 수 있도록 도울게. 오늘 밤은 우리가 곁에 있을게. 그러니까 넌 조금만 더 용기 내줘. 그 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그것은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작은 연대의 밤이었습니다.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실은 고요했어요.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럽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있는 세 사람의 시간은 점차, 그러나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스트레처 위에 누운 채 무표정하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환자복 위로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두 손은 가볍게 모아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클로이야. 김재원 교수가 차분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곧 수술실로 들어갈 거야. 조금만 잠들었다 깨면 모든 과정은 끝나 있을 거야. 클로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안엔 작지만 분명한 준비가 있었어요.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라져 있을까요? 그녀가 차분히 물었어요.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야. 조금이라도, 아주 작더라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고 여기에 있는 거란다. 스트레처가 병실 문을 지나 복도로 나올 때 리처드는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어요. 사랑해, 클로이. 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용감한 아이야. 엔젤라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을 감고 조금만 쉬자. 눈 떴을 때 우린 그대로 여기 있을 거야. 클로이는 부모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잠잠히 눈을 감은 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겼어요. 기계음도 발걸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벽에 기댄 채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엔젤라는 창가에 기대어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참으로 느리게 흘렸습니다. 3시간 혹은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도 끝에서 푸른 수술복 차림의 김재원 교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어요. 줄기세포 치료와 혈관 수술 모두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엔젤라는 입술을 손으로 덮은 채 눈을 꼭 감고 숨을 삼켰습니다. 리처드는 교수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오른쪽 눈의 혈관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왼쪽 시신경도 아직 살아있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지금부터는 회복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붕대는 일주일 후에 제거할 예정입니다. 리처드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날까지 우린 절대 희망을 놓지 않겠어요. 병실로 돌아온 클로이는 두 눈을 단단히 감싼 하얀 붕대 아래 짧은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어요. 리처드와 엔젤라는 침대 양옆에 나란히 앉아 그 손을 각각 하나씩 감싸쥐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진짜 기다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밤 서울의 도시는 평소처럼 반짝였고 병실 안에는 작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희망은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 곁에 머물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 시계는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시간은 길었지만 동시에 숨 쉴 틈 없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반복된 약 복용과 차분한 회복,
의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그리고 부모의 침묵은 하나의 의식처럼 이어졌어요. 클로이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눈은 항상 붕대에 가려 있었고, 가끔 손끝으로 창문 쪽을 더듬듯 가리키거나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점차 손가락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붕대를 풀어보는 날이었어요. 그 아침 병실 안에는 김재원 교수와 2명의 간호사가 들어섰습니다. 엔젤라와 리처드는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고, 클로이는 여느 때처럼 잠잠히 누워 있었어요. 클로이야. 김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이제 서서히 붕대를 풀어볼 거야. 눈에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놀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뜨지 않아도 돼. 감각부터 하나씩 느껴보자. 클로이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엔젤라는 손끝이 떨렸고 리처드는 숨을 삼켰어요. 간호사가 천천히 붕대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얀 천이 한 겹, 또 한 겹, 클로이의 얼굴 위에서 차분히 거쳐갔습니다. 마지막 붕대가 떨어지는 순간 병실 안 공기마저 정지한 듯 느껴졌어요. 클로이. 엔젤라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바로 앞에 있어. 혹시 뭐라도 보이면 점차 말해줘.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클로이는 미세하게 눈꺼풀을 깜빡였어요. 1번, 2번, 3번.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표정은 아직 어둠에 익숙한 듯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엔젤라는 입을 2손으로 틀어막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리처드는 고개를 푹 숙이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보여요. 형태만 조금 흐리긴 한데 진짜로 보여요. 클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김 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는 메모판을 부여잡은 채 울컥한 감정을 애써 감췄습니다. 엔젤라는 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리처드는 손으로 클로이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너는 세상을 다시 만난 거야. 병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은은하게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클로이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빛이 이렇게 예뻤나요? 그 말에 엔젤라는 고개를 들었고 리처드는 잠잠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의 빛은 어떤 날보다 따뜻했고 그들의 세계는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5번째 아침, 김재원 교수가 병실에 들어와 차분히 말했어요. 오늘은 잠깐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가보는 건 어때요? 병원 뒤편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요. 햇빛도 부드럽고 바람도 괜찮을 거예요. 클로이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엔젤라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걸을 수 있겠어? 리처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클로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무섭지 않아요. 정원으로 나가는 길, 클로이는 간호사의 부축 없이 천천히 걸었어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과 형태가 처음 보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나뭇잎 하나, 바람 한 줄기조차 그녀의 새로워진 시야 속에 고요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건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클로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빛이 정말 예쁘네요. 그 말에 엔젤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리처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딸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날 오후 김재원 교수는 클로이에게 신중하게 물었어요. 처음에 한국 오고 싶었던 이유 기억나요? 클로이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이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거든요.
평화롭고 사람들 다 행복해 보여서 그냥 한 번쯤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그럼 직접 가보는 건 어때요? 교수의 말에 클로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며칠 후 병원 측의 허가를 받아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첫 외출에 나섰습니다. 봄 햇살 아래 강변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가족들, 커다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대화 나누는 연인들. 그 풍경은 클로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따뜻했습니다. 어때, 한강은? 리처드가 물었어요. 클로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TV에서 보던 거랑 달라요. 훨씬 더 좋아요. 엔젤라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고, 클로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강물 위로 반사되는 햇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한국에서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놀란 듯 클로이를 바라봤어요. 여기 오기 전부터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엔젤라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갑자기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풍경, 말소리. 모든 게 왠지 저한테 편했어요. 처음이지만 낯설지가 않았어요. 리처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의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그냥 병을 견디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린 소녀가 아닌 단단해진 청소년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클로이는 병원 복귀 후 다이어리 한쪽에 차분히 글을 적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하던 풍경은 언제나 조금은 과장되고 완벽했지만 오늘 내가 본 한강은 그 상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마주한 한 소녀의 선언이었어요. 봄이 깊어질수록 클로이의 병실 창밖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지고 연두빛 잎사귀들이 가지마다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녀의 일상도 함께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젠 아침이면 스스로 침대를 정리하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시야 적응, 훈련을 거쳐 오후에는 병원 내부의 작은 도서관을 산책하듯 오갔어요. 김재원 교수는 이 회복 속도를 예상 이상이라 표현했습니다. 신경 반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정신적인 태도가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리처드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고 엔젤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우리 클로이는 늘 속은 강한 아이였어요. 클로이는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병원 재활센터의 예술치료 세션에 참여해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퍼즐을 맞추거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에는 어느새 자신의 이야기처럼 그림 속 배경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 귀퉁이에 발레 슈즈를 그려넣은 날, 클로이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다시 입에 올렸어요. 발레,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 해도 되는 걸까요? 그 말을 들은 미술치료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몸이 움직인다는 건 마음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며칠 후 김재원 교수는 클로이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공간이었습니다. 클로이,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스스로도 느끼고 있죠? 클로이는 평온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은 책도 혼자 읽을 수 있어요. 조금 느리긴 해도 눈이 따라와 줘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의 유학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클로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제가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너만의 선택이에요. 김 교수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예술고등학교 중에 발레 특별과정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내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원한다면 연결해 줄 수 있어요. 클로이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무대에서? 김 교수는 차근차근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원한다면 우린 도와줄 수 있어요. 무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며칠 뒤 병원 근처의 고요한 찻집에서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세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어요. 엔젤라는 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클로이야, 정말 혼자 여기 남겠다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인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이 감정, 이 용기.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요. 리처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딸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클로이야, 이건 내 인생의 첫 번째 독립이야. 우린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무슨 일이 있든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는 것만 기억해. 클로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돌아오더라도 포기해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엔젤라는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어요.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해. 다음 날 아침 병원 앞 로비에는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와 엔젤라는 짐을 정리하며 클로이에게 마지막 당부를 건넸어요. 혹시라도 밤에 혼자 있기 무서울 땐 엄마 번호 눌러. 바로 받을게. 엔젤라가 말했어요. 냉장고에 넣는 건 뭐든 유통기한 먼저 확인하고. 전자레인지에는 금속 그릇 절대 안 되고. 리처드는 손가락을 세며 설명했습니다.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잔잔히 웃었어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진짜 괜찮아요. 김재원 교수도 현관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클로이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제 넌 우리 병원의 환자가 아니야. 이제부턴 그냥 내 후배이자 동료로 생각할게. 클로이는 차분히 교수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시라는 단어를 믿게 됐어요. 눈을 다시 뜨고 무대를 다시 꿈꾸고 미래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울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탄 택시가 병원을 떠날 때까지 클로이는 손을 흔들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혼자 남는다는 감각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클로이는 작은 원룸의 입주에 책상 위에 입학 지원서를 펼쳐두고 앉았어요. 지원 동기란 칸에 그녀는 서서히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가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아주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견뎌낸 시간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단단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 북쪽의 작은 공연장에서 재활무용센터 발표회가 열렸어요. 조명이 켜진 무대 중앙 클로이는 우아하게 손끝을 들어 빛을 향해 몸을 열었습니다. 그 동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관객석 맨 앞줄 리처드와 엔젤라가 앉아 있었고 그들 옆에는 가만히 고개 숙인 한 소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재원 교수가 특별히 데려온 새로운 환자였어요. 시야가 점진적으로 흐려지고 있는 13살 소녀 미아였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클로이는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와 그 소녀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나도 너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던 때가 있었어. 그때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해줬어. 클로이는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빛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 순간 미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거, 그 말 하나 때문이었어. 이젠 내가 그 말을 건네줄 차례야. 그녀의 손끝에서 빛은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여름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지 2달. 클로이는 이제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예술고등학교 예비반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가방 안에는 늘 물병, 발레 슈즈, 그리고 눈 보호용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클로이는 남아서 연습실 바닥에 선을 긋고 조금씩 중심을 잡으며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여느 10대 무용수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만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절박했던 과거를 통과한 아이의 단단함이었어요. 넌 무대를 어떻게 생각하니?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클로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다시 살아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요. 그 말에 선생님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어요. 방과 후 클로이는 가끔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어요. 김재원 교수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녀를 학생이라 불렀습니다. 오늘은 시야 어때요? 일상 활동은 충분해요. 사람들의 표정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무대에서 움직이는 내가 누군가에겐 가장 잘 보일 거야. 그 말에 클로이는 작게 웃었어요. 병원 로비 벽면엔 최근 인터뷰 영상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던 발레리나 한국에서 다시 무대를 꿈꾸다. 기사는 클로이를 모델 삼아 희귀신경 질환 치료와 예술 치유의 가능성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그 기사를 본 어린 환자 부모들은 종종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학생이세요? 영상에서 봤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비슷한 병이라. 그럴 때마다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으며 버텼어요. 그리고는 살짝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은 잠시라도 눈시울이 젖었어요. 가을 무렵 클로이는 정식 입학 심사를 앞두고 소규모 공개 오디션 무대에 섰습니다. 짧은 동작, 짧은 음악.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처음 그곳에 섰던 그날보다 훨씬 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너한텐 이 무대가 어떤 의미야? 클로이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누구인지 가장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대답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는 길,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리고 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클로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빛은 생각보다 조금씩 돌아온다. 하지만 분명히 돌아온다. 그녀는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차분히 펜을 덮으며 창밖의 늦은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어제보다 선명한 세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